김우진은 도서관에서 토익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 통금 시간이 되기 직전에 돌아왔다. 기숙사 이동 앞에 서서 불 꺼진 자신의 방을 올려다보니 알 수 없는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노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저녁 점호 예비 방송이 나오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김우진은 저녁 점호를 한 뒤 다시 토익 책을 폈다. 어차피 못 잘 거면 공부나 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텅 빈 방 안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혼자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다. 순간 침대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았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아, 깜짝이야! 김우진은 화들짝 놀라며 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현관 위에 뚫려있는 창문이 눈에 들어왔다. 창문에선 이미 어두워진 복도의 녹색 비상구 불빛만이 비칠 뿐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도 없었다.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자 더럭 공포가 밀려왔다. 누구야? 김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현관 너머에선 아무 말도 없었다. 2번이나 들었으니 노크 소리를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었다.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가 벌컥 들어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마른 침을 삼킨 후 겨우 용기를 내어 문을 열기 시작했다. 누구냐니깐? 아, 우진이 형, 잘 지냈어요? 2층 옆방에 살았었던 명식이었다. 김우진은 긴장이 풀리자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오라며 문을 열었지만 명식이는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머뭇거리더니 김우진의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다. 형, 괜찮으면 오늘은 우리 방에 와서 잘래요? 룸메이트도 괜찮다고 했고 저녁 점호도 끝났으니 문제 없을 거예요. 왜? 요새 잠을 많이 못 자신 것 같아서요. 우리 방은 코 고는 사람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에이, 이유가 있긴요. 그저 형이 잠을 잘 못 자니까. 명식이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이야기하지 않았다. 618호에 뭔가가 있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 점이 더욱 성질을 돋구게 하는 것 같았다. 결국 명식이를 다시 돌려보내고 말았다. 이것들이 전부 다 날 우습게 봐? 귀신이든 뭐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김우진은 마음을 굳게 먹으며 다시 토익책을 보기 시작했다. 이번엔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헤드폰을 썼다. 그렇게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드디어 서서히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 김우진은 책상 위를 정리한 뒤 가방을 점검하고 불을 껐다. 이게 다 기가 허해져서 그런 거라고. 김우진은 마음을 굳게 먹으며 침대에 누웠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무덤 옆에서 경계 근무를 섰던 몸이었다. 비록 후임을 세워놓고 자느라 바쁘긴 했지만 지난 몇 달간의 해이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더욱 이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너무 졸려서 머리가 부서질 것만 같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게다가 계속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텅 빈 방 안에 마치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그 무언가와 정면으로 마주볼 것 같아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결국 김우진은 몸을 뒤척이며 개슴츠레 눈을 떴다. 그러자 창문 앞에 걸려있는 빨래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다. 창문도 닫혀있는데 빨래 하나가 흐느적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김우진은 그게 뭔지 유심히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며 숨을 들이마셨다. 빨래들 사이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입을 벌린 채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는 서서히 흐느적거리며 몸이 뒤로 돌아가고 있었다. 김우진은 그 모습을 보자 그대로 얼어붙으며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몸은 가위에 눌린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가 서서히 시선을 돌리더니 김우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김우진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런데 목이 돌아간 여자가 두 팔을 들더니 서서히 허우적거리며 빨래들 사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책상 위를 걷다가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내려왔다. 목이 뒤로 꺾여서 정면에서 봤을 땐 마치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서히 뒤돌아서자 뒤집혀버린 창백한 얼굴이 드러나며 그 여자와 눈빛이 맞았다.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에선 신음만이 나올 뿐이었다.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는 마치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허우적거리며 김우진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김우진은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런데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는 뒷걸음질하며 걸어오더니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이 밑으로 꺼져가던 여자는 결국 김우진의 침대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김우진의 눈앞에 머리가 뒤집힌 여자의 얼굴이 솟구쳐 올랐다. 시커먼 두 눈과 쩍 벌린 입은 마치 깊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런데 터질 듯이 비명을 지르자 마침내 가위가 풀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는 뒤집힌 팔을 내밀며 김우진을 잡아채려 했다. 가지마. 그때였다. 마침내 몸이 풀린 김우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다. 김우진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침대에서 벗어났다. 불을 켜려고 했지만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순간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두운 방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김우진은 식은땀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화장실에 열린 문에서 비틀거리며 뒤집힌 하얀 얼굴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검은 어둠 속에 둥둥 떠있는 창백한 얼굴은 그야말로 기괴해 보였다. 검은 구멍처럼 뚫려있는 여자의 입에서 뒤틀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우진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현관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김우진은 현관이 창틀을 잡고 현관 손잡이를 도움닫기 삼아 창문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평소엔 섬뜩해 보였던 현관이 창문이 이럴 때 도움이 될지 몰랐다. 저리 가란 말이야. 김우진은 현관이 창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런데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가 뒤집힌 팔을 들며 김우진의 발목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엄청난 힘이었다. 김우진은 필사적으로 현관이 창문을 통해 복도로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뒤로 쭉쭉 잡아당겨지고 있었다.